비교론적 관점입니다. 배경부터 볼게요. 배경. 왜냐하면 왜 비교론적 관점이 필요하냐면 문화는 공통성과 특수성을 함께 가졌기 때문에 모든 문화는 공통성과 특수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서 비교해서 바라보는 그런 관점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볼게요. 남과 비교하지 않으면 물론 비교하는 건 안 좋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우리 사회화했을 때 얘기했었나요? 무인도에 혼자 있으면 내가 어떤 사람인지 모른다고 했었어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아는 것은 다른 사람이 존재하기 때문에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안다고 했죠. 다른 사람이 존재하기 때문에 내가 키가 큰지 작은지, 내가 이쁜지 아닌지, 내가 성격이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 즉 나를 알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과 비교해 봐야 돼요. 그래야 나를 알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문화라는 것도 제대로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른 문화와 비교해 봐야 돼요. 그래야지만 이거는 공통점이고 이건 차이점이구나. 그러면서 문화의 특수성, 다양성을 파악해 가는 거죠. 여러분 문화를 비교하면 어떤 좋은 점이 있냐면 자기 문화에 대한 자문화에 대한 객관적인 이해가 가능해요. 이해가 가능합니다. 또 하나는 문화에 대한 평가 능력이 높아져요. 이건 어렵지 않은 말이에요. 이거부터 해볼게요. 우리가 영화를 좋아해요. 그래서 영화를 많이 보고 그래서 분야별로 이렇게 나눠보고 비교해보면 이 영화는 잘 만들었고 이 영화는 뭐가 부족하고 이 영화는 어떻고 하는 것들을 평가할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문화도 그냥 우리 문화, 다른 나라 문화 또는 우리 문화만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 문화와 끊임없이 비교해봄으로써 계속 경험하고 공부하게 되면 그 문화 자체에 대한 평가 능력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자문화에 대한 객관적인 이해가 가능하다는 거죠. 중국하고 우리나라랑 일본의 음식 문화의 공통점은 다 젓가락을 쓴다는 그런 공통점이 있죠. 그리고 쌀밥을 먹는다라는 공통점이 있지만 차이점들은 정말 많아요. 우리나라는 그렇잖아요. 다른 집에 가서 음식 주면 음식 남기는 것이 되게 미안해서 막 배부르고 혹시 맛이 없고 입맛에 안 맞아도 막 꾸역꾸역 먹잖아요. 예, 다 그릇을 비우는 것이 예인데 중국은 만약에 중국 가서요. 그렇대요. 중국 가서 끝까지 막 바닥까지 다 비워서 먹으면 음식이 모자른다는 얘기야. 뭐야? 왜 이렇게 싹싹 긁어 먹어? 막 이런대요. 예, 이런 차이가 있대요. 아무튼 이렇게 각 나라마다 젓가락을 쓴다는 것, 그리고 국을 먹는다는 것, 그리고 쌀밥을 먹는다는 건 공통점이지만 분명히 차이점들이 있어요. 이 차이점들을 통해서 우리 문화를 객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해주는데 잘 보세요. 즉 보면 우리나라만이 가운데다가 탕을 놓고 다 같이 숟가락을 넣어서 퍼먹습니다. 이제 이게 정감이 있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그건 정감이 있어. 다른 나라와 비교하지 않을 때는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다른 나라와 비교해 봄으로써 어떤 걸 알 수 있냐면 위생상으로는 각자 자기의 그릇을 해서 이렇게 떠먹는 것이 훨씬 더 위생적이겠구나. 아니면 우리나라 한식 문화를 정말 세계에 이렇게 퍼뜨리기 위해서는 그대로 탕을 갖다가 숟가락을 이렇게 넣는 것보다는 일본처럼 각각의 1인분을 국, 조그만 밥, 이렇게 각각의 반찬 이렇게 해서 각각의 1인분으로서 나가는 것이 한국 음식의 세계화에 훨씬 유리하겠구나. 이런 생각들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뭐함으로써? 비교함으로써 우리 문화에 대한 객관적인 이해가 가능해요. 무조건 좋다가 아니라 이 부분은 부족하구나. 그렇다면 1인분씩 따로 나가게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